원피스 1120화의 표지 현지에는 야마토와 덴지로가 등장합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우에게서 해방된 이후 와노쿠니 곳곳을 돌아다니며 탐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와노쿠니의 어린 아이들은 야마토가 카이도우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야마토를 증오하며 야마토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덴지로가 나타나 그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와노쿠니의 어린 아이들을 낚아챘고 키비 다이묘 덴지로가 아이들에게 형을 처했다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딸이긴 하나 카이도우에게 저항하며 와노쿠니를 되찾은 영웅 중 한 명이기에 덴지로가 야마토를 보호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가펑크는 과거 26년 전 펑크 해저드의 연구소 본진을 두고 세계 정부의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오랜 친구인 클로버 박사가 베가펑크를 찾아왔고 클로버 박사는 부탁한다 베가펑크, 공백의 100년을 함께 연구해줘. 이 세상에는 방치해두기엔 너무 깊은 심연이 있어.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점 다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해져 라고 말하며 자신과 함께 공백의 100년을 연구해달라고 부탁하며 공백의 100년에 대해 더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고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까지 필요하기에 베가펑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보이는 대로 난 이미 정부의 연구자, 어떤 데이터도 넘길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자신은 이미 세계 정부의 연구자가 되었기에 세계 정부에서 금기시하는 공백의 100년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당신이 잡힌 게 몇 번이지,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다고, 왜 살려두는지 알고 있잖아. 동료들까지 뿌리를 뽑기 위해서 풀려난 거야. 손을 떼라. 심연이란 건 뭐냐. 과거의 선악 같은 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클로버 박사는 이미 세계 정부에서 낙인을 찍은 상태이며 클로버 박사와 접촉하는 동료들조차 위험한 상태이기에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공백의 100년에 대해 그만 연구하라고 조언해줍니다.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에 대해 연구를 중단하라고 조언하자 클로버 박사는 참담한 표정을 지으며 D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가 예전에 내 눈앞에서 살해당했다. 어느 날 갑자기야.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자란 내 형이다. 내 본명은 클라우 D 클로버. 그때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았지 라고 말하며 과거 자신의 형은 이름에 D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정부에게 제거되었고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친구라고 거짓말을 하여 세계정부로부터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클로버는 이 세상에 태어나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만으로 죽은 인간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오열하며 세계정부의 태도는 불합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굳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싶진 않았기에 협력 같은 건 안 해. 지금 이야기는 잊어버리겠다. 최대한 조심해 라고 말하며 돌아섰고 클로버 박사는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으며 베가펑크, 난 반드시 풀어보이겠어. 과거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라고 말합니다. 클로버 박사와 베가펑크가 접촉한 지 정확히 4년이 지난 후 오하라 버스터콜 사건이 일어났고 베가펑크와 시저는 이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시저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답게 들었나 웨스트블루의 오하라에 버스터콜이 걸렸다고. 보고 싶네 대량 살육. 고고학자 클로버야, 마침내 꼬리를 잡힌 모양이로구나. 앞으로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려는 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못해. 엄청난 본보기야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자신의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고 오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녀인 니코로빈의 숲에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클로버를 추모하며 클로버, 탈출할 시간 정도는 있었을 터. 이 대량의 문헌을 후세에 남기려고 모두 죽은 겐가. 바보 같군. 대체 어디에 유별난 놈들이 죽음을 각오하며 당신들의 연구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말하며 오열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자신이 유별난 놈이 되어 클로버의 뒤를 이어 공백의 100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세계 정부를 위협할 만한 성과를 남기게 됩니다. 베가펑크의 회상이 끝난 이후 다시 현재로 돌아와 베가펑크의 방송이 이어졌고 베가펑크는 클로버 박사를 떠올리며 과거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누군가 말했지. 역사는 승자들이 전해 내려가는 것. 해저 깊이 잠긴 패배자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다. 하지만 많은 희생 위에 마침내 발견되었을 진실을 이라고 말하며 과거의 승자인 세계정부로부터 쓰여진 역사가 아닌 과거의 패자인 조이보이와 그의 동료들이 전하고자 하는 세상의 진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밀즈모자 일당은 써니호에 탑승하며 탈출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스주로가 끈질기게 추적을 해왔고 릴리스는 안된다, 갈 수가 없어. 이 배에는 1km를 날 수 있는 가속장치가 붙어있다는 건 이해했다만 그 녀석 때문에 도움닫기 속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수평 발사거리가 멀어진다. 바람은 북쪽, 순풍은 양력을 감소시켜 계산상 배는 바다에 닿지 못하고 부서진다 라고 말하며 천재과학자 베가펑크다운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계산을 끝내며
나스조로를 완벽히 막아서지 않는 이상 써니오가 무사히 탈출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일당과 릴리스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아틀라스가 나타나 순식간에 릴리스에게 펀치를 꽂으며 릴리스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했고, 조로와 우섭 초파는 아틀라스가 율크처럼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릴리스의 액세스를 끊기 위한 아틀라스의 작전이었고, 아틀라스는 릴리스를 부탁한다, 뛰어, 방해물은 내가 제거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희생할 테니 탈출을 강행하라고 말합니다. 아틀라스는 순식간에 릴리스를 기절시킨 이후 곧바로 나스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상황 파악이 빠른 징베는 급하게 배를 움직이며 아틀라스가 희생하는 틈을 타 탈출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아틀라스의 팔을 절단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아틀라스는 나스조로에 가까이 접근하는 데 성공했고, 써니오는 그 틈을 타 구드버스터를 사용하여 나스조로로부터 멀어지는 데 성공하였고, 써니오는 나스조로와 더욱 멀어집니다. 한편 나스조로는 자기 희생을 할 줄은 이라고 말하며 아틀라스가 희생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아틀라스는 아니 서비스라고 라는 유언을 남긴 뒤 곧바로 자신의 몸을 폭발시키며 나스조로가 써니오를 쫓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써니오는 폭발을 원동력 삼아 나스조로로부터 멀어지는 데 성공하였고, 써니오는 드디어 바다에 착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만 나스조로 역시 괴랄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불타버린 얼굴의 일부를 곧바로 복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틀라스의 회심의 일격조차 나스조로에게 실질적인 데미지를 입히지 못합니다. 고데로보카 오로성이 나타난 이후 에그헤드 섬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해군들은 거대 멧돼지, 뱀, 새, 로봇,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운드 중장 이라고 소리쳤고, 하운드 중장조차도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베가펑크의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900년 전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듣는 것도 어리석겠지. 역사는 보다 다양한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하지만 더는 멈출 수 없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머큐리를 날려버리는 데 성공한 고데로봇은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는 루피를 조이보이라고 부르며 조이보이 기쁘구나 다시 만나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조이보이가 누군지 몰랐으며 고데로봇이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기에 두리번거렸고, 고데로봇은 루피에게 손을 건네며 네 얘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고데로봇은 말을 이어가며 먼저 가라, 너의 적은 나의 적, 기뻐, 다시 널 위해 싸울 수 있어 조이보이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고데로봇은 조이보이의 편이며 정황상 조이보이와 함께 싸웠던 조이보이의 동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데로봇은 조이보이가 위험해, 내가 지킨다 라고 말하며 워큐리와 피터를 바라보았고, 워큐리와 피터 역시 고데로봇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 이상 베가펑크의 방송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고데로봇을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한편 거인족들은 고데로봇과 오로성이 대치하는 사이 곧바로 에그헤드 섬에서 탈출하려 하였고, 루피에게 고데로봇이 자신들의 편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킨다고 했었지, 조이보이란 녀석을 누구지? 라고 말해주었고, 거인족들은 당황하며 말했어,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고데로봇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도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는 인물인 루피와 조이보이이며, 고데로봇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며 고데로봇과 교감할 수 있는 건 역시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는 루피와 조이보이밖에 없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피터는 고데로봇을 박살내기 위하여 곧바로 고데로봇을 위협하며 고데로봇을 물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고데로봇은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 야심차게 피터를 노렸으나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았기에 시스템상 문제가 생겼고, 고데로봇은 아무런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며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피터는 곧바로 고데로봇의 파란 짝을 물어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세터는 피터 그대로 씹어 부숴라, 통신을 끊어라 라고 소리친 뒤 피터를 밟고 점프하며 곧바로 거인족의 배를 쫓았고, 쿠마와 보니를 보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크는 아틀라스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파악하며 이제 세계 최고의 두뇌 베가펑크는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넥세스가 끊어졌을 뿐 릴리스는 살아있기에 이 역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가펑크는 25년 전 시대를 풍미했던 해적왕 로저의 본명이 골드로저가 아닌 골디로저라는 정보를 전세계에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해적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로저의 라이벌이자 친구인 흰수염조차도 로저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로저의 본명을 골드로저라고 알고 있었기에 사실상 로저 적단을 제외하며 로저의 본명을 알고 있는 이들이 없었고, 해적왕의 이름에 조차 D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전세계에 충격을 주기 충분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말 그대로다, 다들 눈치채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미래를 이렇게 결론 짓는다 라고 말하며 방송을 마무리할 준비를 마칩니다.
고대로봇은 피터에 의하여 한 팔이 소실되었고 어라라 나 녹슬어 있었구나 이거 여차할 때 맞지 조이보이 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둘러싼 오로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대로봇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것이 고대로봇의 필살기라고 볼 수 있으며 위기에 빠진 밀짚모자 일당이 확실하게 에그헤드 섬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줄 확실한 무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